안녕하세요. 김상윤입니다. 사실은 별로 설명드리기가 싫습니다. 제가 이런 어이없는 자리를 처음 와서 제가 제 카페, 제가 네이버에 서면결의서 위조방지대책위원회라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카페에다가 저하고 좀 상담할 때 미리 준비를 하고 오십시오라고 하는 부분들이 약간 있어요. 왜냐하면 첫째는 조합원 명부가 확보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조합의 잘못된 점을 여러분들이 바로 잡으려고 하는 나름대로의 조직이 구성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그것을 책임질 대표자가 있느냐. 여러분은 하나의 거대한 조직과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이 되어 있으면 그 다음에는 조합원을 상대로 연락처가 있을 거니까 조합원을 상대로 제 카페에 가입을 최대한 유도를 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기본적인 지식을 가진 상태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든 방향을 설정해드리든 하면 효과가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 한 경우에는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나 처음 듣는 얘기고 저놈이 뭐 하는 놈인가 싶을 것이고, 이걸 완전히 그야말로 맨땅에 조합원 1,400명 되는데 한 20여 명 모아놓고 설명을 하라. 약간 상당히 어이가 없습니다. 제가 제 사무실에 와서는 소수의 인원이 방문하면 제가 그 자리에서 설명해 드린 적은 있어요. 근데 방문해서 여러분들 20명 모아놓고 설명해서 뭘 할까요? 여러분 20명이 모든 걸 깨달아서 지금부터 그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다 특공대가 돼서 뛰어도 1,400명이나 되는 조합원 중에 700명을 설득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텐데, 아무튼 왜 이렇게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사실 힘이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런데다가 장이동에 대한 기억이 별로 안 좋습니다. 장이동 사구역 같은 데가 엉망진창입니다.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더니 한 그래도 몇천 명이 보긴 봤는데, 2014, 16년도인가 제가 와서 한번 설명을 해줬고 그때 바꿀 수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때 못 바꿔서 지난번에 작년에인가요? 올 총괄에 왔길래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대한민국에서 몇 번째 안 가는 비리조합이니 바꾸라라고 자세히 설명을 해주는데, 조합원들이 그때는 저희 사무실로 와서 한 30여 명이 설명을 들었어요. 그리고 유튜브에 찍어 올려줬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외부 업체가 끼어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조합하고 똑같은 짓을 비대위를 한다고 하는 놈들이 하더라고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경제적인 도움을 받아서 조합을 잡으면 뭘 할 수 있겠나요? 똑같죠. 가는 길이 똑같은데요. 그러니까 밥그릇 싸움을 하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해임이 아마 내가 보기엔 안 됐어요. 과반수가. 어느 누군가가 저한테 한 3일 전인가 과반수 안 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연기를 해야 된다 그랬더니 쇼를 하고 있더라고요. 해임했다고 발표하고 용역 동원해서 조합 장악하고 들어가고, 전형적으로 업체들이 하는 짓거리거든요. 그 배후에 어떤 업체가 있었다면 그런 짓만으로도 그놈은 자기 본전을 찾을 거예요. 얼마를 도와줬는지 모르지만, 어떤 도움을 줬는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조합 쪽에서 그놈을 상대하기가 편하잖아요. 하자를 남기고 와서 쇼만 해주면 그 다음에 하시는 조합원들이 재차 동원하기 어렵거든요. 장이 19역도 제가 얼마 전에 설명을 했는데, 거기는 아마 이번에 임원 조합장 그만두게 만드는 약간의 효과가 있었고, 아마 임원 경쟁에서 비대위 쪽 활동했던 사람들이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좀 두고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혀 기초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소수의 인원이 저한테 와서 설명을 하라고 하니 그 기본 환경을 만들어 놓고 오십시오 제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안 돼 있어서 제가 이 설명을 해서 무엇을 할 거며 할지 말지 지금 힘이 너무 빠져서 하기가 사실 싫습니다. 근데 뭐 어찌됐든 어떤 형태로 연락이 돼서 이렇게밖에 여러분이 안 오시고, 이 숫자가 무엇을 하시려고 모였는지는 제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하던 짓거리니까 간단히 하랍니다. 대표자도 물론 앞에 고생하신 한두 분이 있긴 하신 것 같은데, 그 전에 제가 뭐 방향을 설정해드리는 서류를 해드렸는데 대표자가 아직 없다고
무슨 공개 모집을 한다는 뜻 그렇게 하고 못 고쳐요. 예, 누군가가 책임지고 약간의 희생 내지는 자기 희생이 전제된 상태에서 모든 지도자들 다 그렇습니다. 정치 집단이든 어디든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조금 자기 희생이 우선 따를 것이고 특히 재개발 재건축은 아주 오랫동안 구조적으로 잘못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아무리 방법을 알려드려도 여러분들이 해결 못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수가 모여서 무엇을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우선 지금 여러분 돈 10원짜리 하나 내셨습니까? 안 냈죠. 그런데 사업은 가고 있죠. 조합 운영비도 누군가가 쓰고 있고 내고 있고 그 원인이 거기서 찾으셔야 됩니다. 조합은 원래 지역조합 같은 경우는 생각해 똑같습니다. 법만 다르지. 지역조합은 조합원들이 운영비부터 시작해서 돈을 내기 시작합니다. 토지 매입비도 그때그때 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 같은 사업비가 그나마 지역조합에는 없어요. 또 다른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은 제가 오늘 설명드릴 사업비는 여러분들이 재개발에서 성공하는 건 그거예요. 수입은 극대화시켜야 될 것이고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니 뭐니 해서 앞으로 수입은 계속 부동산 규제 때문에 낮아질 것이고 그건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렇다면 수입은 극대화시키고 지출은 아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이 재개발 이익을 보는 방법이에요. 물론 나머지 재개발을 했을 때 가격이 올라줄 것이냐 이거는 여러분 스스로의 노력으로 안 되고 전체적인 시장 상황이 그걸 받쳐줘야 되겠죠. 그럼 제가 주로 할 얘기는 사업비 지출의 절감 방안, 그 다음에 그동안에 조합들이 무슨 짓을 했으며 다른 조합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다른 조합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는 제 카페에 돌아보시면 알 거고요. 비교 설명, 다른 조합의 사례도 좀 보시면 될 거고 장이사 같은 데가 그야말로 개판인데 아마 제가 유튜브 내려놔 버렸을 겁니다. 비대위들이 장난을 치길래 밥그릇 싸움 하는 데는 저는 관심이 없거든요. 조합장이 어느 놈이 돼도 똑같은 짓을 하려고 하는 그런 거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한테도 의미는 없는 짓입니다. 누가 조합장이 되든 근본적인 문제를 시정하려고 하고 그 부분을 여러분이 문제를 인식하고 스스로 바꿔나가지 않으면 왜냐하면 망가뜨린 주인공이 조합의 임원이라고 여러분들이 착각하시고 여러분 스스로 망가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바로 잡는 것도 여러분이 스스로 바로 잡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미우면 여러분은 문제점이 해결 안 돼요. 조합 임원이 미워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반성을 어느 정도 통렬하게 하고 그거에 대한 활동을 어떻게 전개하느냐가 승부가 나는 것이고요. 근데 여러분 주변 환경은 결코 좋지 못하다. 특히 장이 육고요. 밥그릇 싸움에서 어떤 놈이 이겼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조합원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놈이 그 놈입니다. 그래서 시공사도 바꾸고 어느 시공사가는 덕을 좀 받겠죠. 바보들이 바꿔주기도 하고 뭐 이러니까. 근데 어쨌든 하고 싶은 얘기가 장인동이 되게 많습니다만은 다른 데 보시고요. 여러분한테는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앞으로 큰 틀에서 먼저 보십시오. 그러니까 사업비 절감 방안을 얘기할 텐데 큰 틀에서 보시면 재개발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우선은 사업비가 가짜 용역들이 많습니다. 이런 용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사기를 당한 거냐? 물론 엄밀히 따지면 조합장은 사기를 당했을 겁니다. 임원들이. 여러분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습니다. 자기 돈이 나가는데 계산상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까지 10원도 안 냈거든요. 그래서 참 먹기가 좋습니다. 업체들 입장에서는. 돈을 조금만 투자하면 조합의 임원들 운영비 정도 주고 그러면 어떤 걸 해도 여러분이 관심이 없습니다. 나중에 끝나고. 그래서 나중에 고통스럽다. 원주민들이 대부분 좀 올라주면 팔고 가고 새로 들어온 놈들은 추가 분담금이 부동산에서 이 정도면 된다 했는데 왜 추가 분담금 생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나중에 시끌시끌한데 그때는 다 뺏기고 난 뒤라서 원주민은 원주민대로 자기 개발 이익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다 떠난 상태고 뭐 그런 반복되는 형태를 보이는 게 이 바닥입니다. 그리고 근데 그런 업체들이 재개발이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기회가 얼마 없어서 갈수록 수법은 악랄해지고 포악해집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먹을 게 많아서 좀 적게 먹어도 됐다면 이제는 먹을 게 자꾸 줄어들고 개발이 끝나가기 때문에 막판 스포트 옛날에 100원 먹던 걸 이제 1000원 먹어야 끝나고 기회가 이제 많지 않아요. 그렇게 많은 얘기를 저는 13년째 합니다만 고치는 조합이 거의 없습니다. 요즘 들어서 약간 시끄럽긴 합니다. 그래봐야 인터넷 쳐서 조합의 문제점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쳐봤다면 제 카페 회원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의 다 제 카페 들어온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스스로도 평소에 관심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았을 거예요. 장이 14가. 그런데 뭘 어떻게 바꾸겠다는지 잘 모르겠어요. 가장 엉망인 데서 가장 엉망인 요청이 들어와서 주변에 나름대로 관심 가졌던 조합도 사실은 개판이고요. 그 중에는 배신하고 떠난 놈도 많고 앞에 나섰다가 조합하고 적당히 소위 말해서 우리 적당히 쇼당 보고 떠난 놈도 좀 있는 것 같고 안타깝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이용을 당하겠죠. 제가 문제를 설명해 주게도 여러분이 과연 고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장이 4가 그나마 조금 했던 거는 외부 투자자들이 좀 들어와서 근데 그놈들 또한 그놈들은 늦게 투자해 놓은 거니까 뭐 그렇게 큰 손해도 없어요. 사실 제일 먼저 팔고 떠나는 사람들이 안타까운 일인 건데 참 이미 개판인 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들어온 놈은 그나마 별로 뭐 손해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놈들한테도 손해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놈들이 바로 잡으면 엄청난 이익을 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사업비가 예를 들면 1,000억 들어갈 거라고 했던 걸 600억으로 줄인다. 400억이라는 이익이 생기지 않겠어요? 자기 기대 수익률이 40%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데 아무튼 지금까지 뭐 그냥 기본 배경을 설명드렸고요. 그러니까 가짜 사업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 사업비는 진짜긴 한데 엄청나게 부풀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심한 경우에 시장 가격보다 100배 정도까지 부풀립니다. 어떤 특정 조합에 한 1억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100억이라고 하는데 그게 의결이 됩니다. 기가 막히죠. 10배 부풀리는 건 보통이고요. 제가 100배라고 하니 여러분 상상이 안 가시겠지만 똑같은 용역을 부산의 A라는 조합에서 1200세대짜리 조합에서는 3,900만 원에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아니죠. 광주 광역시에 있는 1,003세대짜리 사업장에서 39억이 합니다. 그런데 업체가 같은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상상이 안 가시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같은 업체예요. 여기는 200세대가 오히려 더 많아요. 부산의 사업장. 그러니까 이놈들도 누울 자리 보고 발을 뻗는 겁니다. 업자들도. 근데 장의사 얘기를 왜 했냐면 누울 자리 괜찮습니다. 성북구 장이동 인도가 좀 죄송한 표현이 좀 많이 깜깜합니다. 그래서 상위 4구역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합마다 해먹는 수준은 조금씩 다릅니다. 아까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그것은 그러면 어떻게 척도를 판단하느냐. 이익이 애당초 기대 수익이 이 조합이 얼마였다 그러면 많았다 그래.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계산상으로 여기는 투자하면 괜찮을 것 같아라고 계산했던 것은 피해가 큽니다. 근데 여기는 야 들어가지 마. 거기는 땅 지분도 적고 먹을 게 없어라고 하면 업자들한테도 똑같이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뺏길 돈이 없는 건 아닌데 그만큼 줄어지면 돼요. 왜 그것을 설명드리냐면 그 다음에 자꾸 잔소리 길어지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불필요한 용역비입니다. 안 해도 되는 것을 하면서 돈을 지불합니다. 가짜와는 또 다른 겁니다. 가짜는 아예 그런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딴 놈이 합니다 하더라도 지는 안 합니다. 그건 완전 가짜고 이건 안 해도 되는 짓을 하면서 돈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땅을 다시 메우고 파야 될 이유가 없는데 땅 파. 그리고 용역비를 10억을 줍니다. 맺고 그리고 또 5억을 어떤 놈이 받아갔다 합시다. 그러면 처음부터 땅을 팔 필요가 없었는데 15억이 여러분은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남이 보면 하고 있는 짓이 뭔가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또 땅 팠는데 10억에 팔 일이 아니라 1,000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10억 받고 팝니다. 그러니 이래저래 여러분은 어찌됐든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무관심하고 계산상으로만 총회 때마다 OS한테 무조건 서명결을 써준 그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기본을 알고 시작하셔야 돼요. 제 설명을. 어떤 일을 해도 조합이 어떤 일을 해도 의문을 가져본 적이 없고 그 다음에 내 의결권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 주권입니다. 주권을 여러분이 스스로 행사하는 게 아니라 갖다 맡깁니다. 근데 선거 때는 또 희한해요. 직접은 찍으시죠? 근데 왜 조합일을 직접 선거 때는 오히려 어떤 놈을 찍더라도 그놈이 그놈일 수도 있습니다. 막말로 얘기하면 물론 많이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제가 뭐 정치적인 견해는 이야기하기 싫어서요. 그런데 물론 근본이 달라지는 일이죠. 그런데 그나마 거기서는 여러분 주권 행사를 포기하지 않는데 돈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데 여러분이 직접 돈하고 연관되는 모든 이 사업에서 주권을 왜 포기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아마 돈이 많아서 그럴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짐작은 합니다만은
웬만큼 네가 뺏어가도 나는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별로 충격도 없고 또 앞으로도 벌 기회가 많고 뭐 이런 사람한테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 가지 문제점을 갖고 요거는 요 문제구나 저 문제. 근데 여러분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문제는 아직 사업시행 인가까지 만났나요? 사업시행 인가 아직 아니에요? 네? 아직 사업시행 인가도 아니죠. 그러니까 아직 떡잎도 안 난, 건축 허가도 안 난 조합에서 하는 짓거리 치고는, 그러니까 미래는 참 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짓이 아직 건축 허가 안 난 짓이 왜 이 짓을 했어야 됐는지도 저는 지금 아무 자료 없이요. 책자는 2017부터 19년도까지 받았는데 뭐 볼 거 별로 없고요. 그냥 영역계약 현황만 주세요 때 리스트를 박태동 조합원께서 해주셔서 그냥 이거 보고 설명드리는 겁니다. 계약서 내용은 구체적으로 안 봐도 뭐 그놈이 그놈이고 그 업체가 그 업체라서 한 대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시고요. 2008년부터 경호 경비 용역, 서면결에서 징구에 관한 용역, 그 다음에 소송 비용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다른 데 비해서.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그러니까 제일 재개발에서 아까운 게 소송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만약에 여러분 국회의원 선거 하셨고 지방선거 하고 하죠. 근데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혹시 떨어진 놈들이 소송을 많이 하던가요? 거의 안 하죠. 전국에서 한 건 정도 아슬아슬하게 했던 경우에 재검표 하자라는 정도를 하죠. 소송 안 하죠. 왜요? 여러분이 진짜로 의결권을 행사한 게 말은 뒤에서 많아요. 반대파들이 뭐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둥 말았다는 둥 요즘 특히 유튜브에서 무슨 책임없는 소리들을 하는 놈들은 있지만 실제 정작 당사자는 소송을 하든가요 안 하든가요? 안 하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했다는 것을 당사자들은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많은 총회를 모든 일을 조합장이 혼자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 많은 총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웬 소송이 이렇게 많습니까? 나중에 소송은 보세요. 변호사비가 얼마나 많이 나가는지를. 정상적으로 조합이 총회가 이루어졌다면 조합원 1,400명 중에 누군가는 이게 정상이 아니다라고 소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는 그 친구대로 내 돈을 들여서 하고 있고 조합은 조합대로 그걸 막느라고 저 친구 말이 안 맞아라고 막느라고 하는데 그 돈 또한 여러분 돈입니다. 그러니까 조합은 참 편하죠. 어떤 경우에 잘못을 하든 뭐를 하든 여러분 돈으로 다 해결하면 돼요. 잘못한 놈이 자기 돈으로 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잘못을 할 만해요. 그런데 문제는 또 개인이 소송하는 놈은 아무것도 모르고 소송을 합니다. 조금 기분 나쁘면 합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불신 때문에 실력도 없이 소송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도 개인적으로는 불행한 일이고 그런데 뭐 지 돈 쓰는 거니까. 근데 그런 무책임한 소송을 함으로 인해서 또 조합은 여러분의 돈을 갖다 그걸 메꾸는 데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잘못은 있어요. 그런데 그 잘못을 고치려는 노력이 아니라 남의 잘못을 지적해서 뭐 하려고 해? 내 돈 들여서.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게 조합이고 이 소송비로만 죄송하지만 어느 조합이든 끝날 때까지 50억 이상은 씁니다. 그러면 총회가 바로 쓰지 못했기 때문에 총회에 들어가느라고 여러분들이 총회도 한 50억씩 쓰고 OS 잘 아시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고 따랐던 OS들 이들을 동원해서 총회 하느라고 한 50억 쓰고 그것들 동원해서 한 총회가 문제 있습니다라고 해서 소송을 누군가 제기하면 그 소송비로도 50억 이상을 쓰고 이게 뭐 하자는 짓입니까? 그러니 개인이 소송비 쓴 거 뭐 그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쓴 거니까 그렇다 치고 조합원이 총체적으로 구조적인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을 안 하고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사업시행 인가도 안 났다는 얘기는 건축허가가 아직 안 난 겁니다. 그런데 쓴 금액은 어마어마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이 개발에 대한 불신으로 조합 설립 무효 뭐 이런 걸 했겠죠. 그죠? 그러느라고 시간 많이 보냈죠. 이 조합.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불신에서 비용만 엄청나게 깨지고 그렇다고 개발 안 하시겠습니까? 헌집이 혹시 오래 놔두면 골동품처럼 좋아진답니까? 개발은 하시긴 하셔야 되죠. 합리적으로 해야 되죠. 근데 앞으로 더구나 부동산 시장 상황은 저는 뭐 그거 잘 모릅니다만은 어둡기 때문에 결국은 비용을 지출을 절감해야 되는데 여기에 너무 많은 용역비
지금까지 쭉 했던 것 중에 서명결에서 징구 용역비가 너무 많고, 그래서 뭐 법률 자문비, 그 다음에 소송비가 계속 있는데, 이건 제가 아직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수백만 원, 수천만 원씩 계속 있는데 의미가 없어서 그냥 큰 틀의 설명을 드렸고요. 근데 그 중에서 다른 거 다 그렇다 치고요. 전체적인 큰 틀에서만 설명드릴게요. 지금까지 너무 많은 업체들이 있는데 아직 건축 허가도 안 났는데 업체를 뽑아야 될 이유 자체가 없는데 뽑았기 때문에 큰 틀에서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문제 있는 걸 따로 설명드릴게요. 눈에 띄는 것만요. 너무 많아서. 아까 소송이나 이런 거는 너무 많아서 그냥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여러분들이 업체를 뽑을 때 조합이 지금까지 결론만 얘기하면 지금까지 뽑은 모든 업체 계약은 여러분이 관심만 가지면 다 무효화 시킬 수 있습니다. 늦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수술하면 괜찮습니다라고 하면 제일 기분 좋겠죠. 근데 수술해도 흉터도 이만큼 남고 장애가 생길 겁니다. 그러나 목숨은 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보다는 좀 낫잖아요. 듣기가. 자,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고치면 다 무효화 시킬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정관 이상이 생겼습니다. 정관이 잘 만들지는 못했지만 표준 정관을 비슷하게 뺏기긴 뺏겼는데 조문이 하나씩 앞당겨져 있어요. 그래서 표준 정관에는 32조 7항, 여러분 정관에는 31조 7항이 여러분 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조합이 용역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공무원들이 계약하는 것처럼 계약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업체를 뽑을 때. 그럼 그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 자,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2018년 2월 9일 날 도시정법이 전면 개정됐습니다. 그때 가장 많이 달라진 게 뭡니까? 혹시 아세요? 전자입찰을 하도록 된 겁니다. 수의계약이 아니라 수의계약은 원래 금액이 작으면 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5천만 원 이하로 수의계약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경쟁입찰을 하되 전자입찰 공고를 하라는 겁니다.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누리장터라고 일반인이 빌려주는 누리장터라는 이름을 좀 바꿔놨죠. 누리장터 시스템을 이용해서 전자입찰 공고를 통해서 업체를 뽑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망할 놈들이 훨씬 더 그러면 달라질 줄 알고 했는데 뭐 디테일한 얘기는 여러분 아직 기초가 없었기 때문에 훨씬 사실은 그 법 만들고 나서 더 안 좋아졌습니다. 상태는. 옛날 거가 훨씬 낫습니다. 국토부 하는 짓거리가 그렇습니다. 초안대로 갔더라면 좋은데 중간에 어떤 안이 업체들의 로비로 변경되면서 계약 업무 처리 지침 자체가 아무튼 망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는. 근데 거기까지 하려면 좀 길고 어쨌든 이 당시에 여러분들은 다행인 것은 그런데 겁이 나서 그런데 이 조합이 이 불량한 조합이 처음에 이 2018년 2월 9일 날 법이 개정되면 큰일 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조합들이 이제는 우리가 해먹는 거 다 틀렸다. 가짜로 돈 빼먹기 틀렸다. 협력업체들도. 그래서 2월 8일 밤 10시까지 전국의 모든 조합이 총회하려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 안에 다 해치워버리려고. 전자입찰 공고 안 하려고. 여러분 조합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마지막에 했던 거는 2018년 2월 아마 초에 해치운 것들이 좀 있을 겁니다. 1월 30일, 2월 1일 뭐 이때 막 해치웁니다. 그 재밌습니다. 그때 집중적으로 몰려 있습니다. 아직 건축 허가도 못 받은 주제에 뭐하는데 용역업체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아무튼 그때 집중적으로 선정을 합니다. 여러분 조합도 예외는 아니에요. 이때 되면 큰일 날 줄 알고. 그런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다 무효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이걸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31조 7항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경쟁입찰이 원칙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구분해야 될 게 경쟁입찰 중에는 일반 경쟁이고 제한 경쟁도 경쟁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한 경쟁을 원칙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반 경쟁을 원칙으로 하는 겁니다. 제한 경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률에 의해서 지명 경쟁이나 제한 경쟁은 아주 제한 사유 말 그대로 어떤 특별한 경우에만 하기 때문에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한테 회의 당론이 거기 없습니다. 뭐 용역비가 1억 이하라든가 이러면 5천만 원 이상 1억 이하 뭐 이러면 몇 개를 업체를 지명해서 한다든지 제한한다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해당 안 되기 때문에 이거 설명 안 드리랍니다. 별도로. 뭐 별로 해당되는 게 거의 없어요. 다 이걸로 해야 맞습니다. 모든 업체한테 문호를 열어놓고. 그런데 이걸 원칙으로 하고 시행령에 가면 구체적인 방법론이 나옵니다. 근데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뭐냐면 첫째는 물량 내역서를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성명 감리를 하겠다 그러면 감리원 몇 명이 철거를 하는데
어떤 감리원 몇 명이 얼마 동안 성면 철거 기간 동안에 와서 잘 하는지 규정들 하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 인건비 곱하기 날짜가 돼야 될 겁니다. 그죠? 근무일수.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러고 나서 그 회사의 관리비, 이윤, 뭐 이런 것들 보험료 뭐 등등 해갖고 원가를 뽑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원가를 놔두고 그러면 어느 업체인가는 나는 이윤폭을 좀 줄일게. 나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인건비를 좀 싼 애를 보낼 수 있어. 라든지 등등 해서 경쟁 입찰을 해서 그 중에 여러분이 가격이 낮거나 유리한 사람을 골라야 되겠죠. 경쟁 입찰을 했을 때. 그럴 때 예정 가격이라는 건 이게 물량 내역을 먼저 뽑고요. 근데 여러분 계약서에 보시면 물량 내역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왜요? 묻지마 계약입니다. 물량 관계없이 제목하고 돈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구체적으로 이 법이 바뀌기 직전에 막 해치웠던 계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약이 A라는 계약이 그냥 제목하고 돈만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계약서 뭐 일반 조건만 나와 있어요. 몇 명이 얼마나 들어가서 어떻게 가격이 산정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물량 내역을 뽑아서 이걸 근거로 현장 설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물량 현장 설명회를 하고 그 대신에 현장 설명회를 하면 입찰 공고를 하겠죠. 물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입찰 공고를 전자 입찰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은 이때 바뀌었지만 정관은 이미 여러분이 옛날부터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국가를 당사자라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해라 그러니까 여기를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정관만 쳐다보고 말아요. 그 법률이 뭔지 여러분이 관심을 안 가진 거예요. 근데 국가기관은 2000년도부터 이 법은 2003년 7월 1일 날 생겼고요. 도시정비법이라는 게. 이 정관을 국토부가 만든 거는 그 법 시행 하루 전날인 2003년 6월 30일 날 만들어서 전국에 보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미 전자 입찰 시스템이 나라에서는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자 입찰 공고를 하게 돼 있고 물량 내역을 산출한 다음에 이걸 근거로 현장 설명을 하면 현장 설명에 왔던 것들이 아 물량이 어느 정도 들어가겠구나. 어떤 내용의 공사이고 설계 도면이면 도면을 줘야 될 것이고 그러면 그걸 보고 각자 계산해서 아 이 정도가 나는 이 정도 가격에 응찰하겠다라는 걸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이걸 현장 설명에 가면 최소한 물량 내역이라는 게 왜 중요할까요? 만약 집을 짓는다. 콘크리트로 지을 것이냐 나무로 지을 것이냐 벽돌로 지을 것이냐에 따라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런 물량 내역을 줘야 한다고요. 안 그러면 내가 어떻게 알아요? 도면과 재료 내역을 줘야만이 내가 원가를 뽑고 그 다음에 인원을 몇 명 투입하고 이윤도 얼마를 봐야 되겠고 해서 물량 내역을 보고 쓸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가장 기본 아니에요 여러분들?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전자입찰 공고라고 그리고 입찰할 때는 혹시 가짜 입찰하거나 짜고 하거나 몇 놈 아는 놈끼리 와서 이상한 짓 할까 봐서 입찰 보증금을 받게 돼 있습니다. 장난 못 치게. 자기 입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 100억짜리를 하려면 5억 정도의 입찰 보증금을 걸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 과정에서 잘못했다. 입찰 보증금을 여러분이 몰수하면 됩니다. 이 나쁜 놈 입찰을 방해했구나 라고 하면 둘이 짜고 들었구나 뭐 이렇다고 하면 이걸 몰수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약을 할 때는 물론 계약 이행 보증금을 또 받습니다. 계약서만 써놓고 이놈이 장난칠 수도 있잖아요. 일을 안 한다든지 대부분 계약 이행 보증금도 보증보험 증권으로라도 받아놓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리고 중요한 거 이 물량 내역과 현장 설명회를 하는데 입찰을 할 때는 입찰 공고를 붙일 때는 반드시 예정 가격을 정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줄여서 예가 하는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입찰 비리가 터질 때마다 관련 공무원들이 예가를 유출했다 누구한테 알려줬다 시험지 알려준 거하고 똑같죠. 시험지 정답 유출한 거하고. 그래서 이거는 비밀로 하게 돼 있습니다. 당연하잖아요. 안 그러면 이게 공개되면 경쟁 입찰이 아니죠. 그래서 이 예가를 뽑는 방법은 뭐냐? 원가 계산하게 돼 있습니다. 전문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A라는 물량 내역을 주고 뭘 다 주면 도면도 주면 그걸 가지고 현재 시세 같은 걸 따져서 이 공사를 하는데 이 정도의 돈이 들어가겠습니다라고 예정 가격을 뽑아줍니다. 그러면 그것보다 높이 쓴 사람은 입찰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약간 넉넉하게 뽑아줍니다. 업체들이. 자기가 뽑아줬는데 아무도 그 가격에 오겠다는 놈이 없어서 입찰이 안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자기는 용역비 받고 뽑아주는데. 그러니까 이 원가 계산을 해서 하게 돼 있는데
여러분 어디에도 원가 계산을 단 한 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다른 건 다 절차 무시했다고 치고 도심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4조에는 입찰의 무효 사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전자입찰을 안 한 경우. 전자입찰 하나도 안 했죠? 더구나 2월 9일날 이제 법으로 전자입찰하라 그러니까 요거는 정관으로 하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이 정관 안 쳐다보고 아무도 안 건드리니까 그냥 해 먹었는데 그렇다고 정관도 지켜야 됩니다. 정관도 여러분이 만든 사적 자치 규약이에요. 그거 안 지키면 무효입니다. 여러분들끼리는 지키는 거예요, 정관을. 그런데 법률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지켜야 되고 정관은 여러분들끼리는 지켜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자입찰을 안 하거나 두 번째로 무효 사유가 입찰 보증금을 100분의 5 이상 안 받았거나 그러면 앞으로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할 모든 계약은 이 두 가지 절차를 다 위반했습니다.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한 조합이 없으니까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 무효인 계약에 의해서는 돈이 나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무효는 뭐예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존재하고는 있으나 여러분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계약은 없는 거죠. 근데 거기에 따라서 돈이 나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물론 아무리 무효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안 건드리면 이거는 누군가가 집행해버리면 그만이죠. 근데 숫자 20명이 나와서 1,400명은 가만히 있는데 20명이 뭘 하시겠어요? 입소문 내시려고 20명이 우선 듣고 뭘 하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계속 화가 날 것 같아서. 자, 그래서요. 여기에 있는 모든 그래서 아주 조금 비싸거나 이런 건 제가 손 안 대려면 왜냐면 업자들 먹고 살더니 말더니 왜냐면 이런 절차를 거쳤더라면 많이 떨어졌을 것이라는 전자에 눈에 띄는 비싼 것만 제가 지적을 할게요. 네. 2011년 7월 28일 날 DOD 엔지니어링 성면철거공사 4억 2천 했습니다. 그 전에 이거를 하려고 하면 우선 성면철거 계약을 하려고 하면 그 이전에 순서가 있습니다. 성면조사업체라는 게 있습니다. 성면조사업체가 한번 삥 돌아갔고 성면이 얼마나 들어있는가 물량을 내줘야 그 물량 산출 내역을 가지고 현장 설명하고 입찰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죠. 성면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물량을 몰라요. 이 집이 성면으로 지었는지 일반 자재가 있는지 어떤 집은 없고 어느 집은 천정에 조금 붙어 있을 수도 있고 이렇단 말입니다. 근데 그 조사를 안 했는데 물량 내기 없는데 어떻게 4억 2천이라는 게 나올 수 있습니까? 참고로 성남에 있는 모 조합은 성면으로만 약 100억에 했는데 제가 아까 지적했던 게 그 조합이 제가 따져보니까 한 1억이 안 됩니다. 성면 철거에서 한 100배 정도 부풀린 사례를 제가 보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주공이 지었던 고층 아파트에는 성면 자재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만 1층으로 지어진 기와집 상가가 있는데 옛날 구 주공 아파트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천정에는 이 텍스 이런 게 성면 자재를 썼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지금까지 업체의 관행은 뭐였냐면 성면조사업체가 자기 인건비를 부풀리기 위해서 있지도 않은 성면이 있다고 보고서를 부풀립니다. 사실은 조합원들 보지도 않는데 그런가 하면 성면철거업체가 그거에 원래 그거 보지도 않아요. 원래 물량내역 지금까지 어느 조합도 이거 제시한 놈을 단 한 놈도 아직은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조합을 100개 이상 봤지만 이 짓거리만 13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4억 2천이면 엄청나게 비싼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쪽에 은평구에 있는 모 조합인데 7억 9천에 했습니다. 성면철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성면 조사 보고서 주세요. 얼마로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2,905제곱미터라고 나오는데요. 그래서 내가 넉넉 잡아 3,000제곱미터 잡고 곱하기 제곱미터당 2만 원 주시면 됩니다. 그랬어요. 6천만 원. 그러니까 나머지는 얼마나 부풀렸는지 보십시오. 대신에 이렇게 주시면 이 성면철거업체한테 조합장님한테 식사 좀 사게 할게요. 이미 계약은 해놨지만 용돈이 필요하면 조금 거기서 알아서 올려주고 달라고 둘이 짜고 하십시오라고. 2만 원 주면 전혀 서운하지 않습니다. 제곱미터당. 근데 이게 그나마 서울시내에서 제일 싸게 했다고 알려진 업체입니다. 그 당시에
왜요? 자기가 받은 그 업체가 다른 데보다 네 거는 이만큼, 다른 데서는 이만큼 받았는데 조합원 숫자별 대비하면 여기가 제일 싸게 제시했던데. 근데 여러분도 그나마 2011년이니까 벌써 10년 전입니다. 9년 전이라서 다른 데 비해서는 적게 했습니다만 4억 2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많이 안 나갑니다. 그냥 대충 얼마나 눈탱이 당했는지는 나중에 끝난 뒤에 못 고치실 거니까 끝난 뒤에 구청에 가보면 몇 톤이 나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구청에서 성면 배출할 때마다 배출증을 끊어줘야 싣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길동의 모 조합 끝난 신길 7구역이네요. 거기를 예를 든다면 성면 철거 17억 나갔습니다. 근데 제가 조합원들 끌고 와서 구청에 가서 확인한 거에 의하면 148톤 나왔습니다. 그럼 148톤 같으면 계산할 때, 면적으로 계산할 때 좀 간단합니다. 곱하기 한 30 정도 하면 됩니다. 이게 면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제곱미터 뽑을 때. 그러면 148톤이면 되게 성면 싣고 다니는 트럭이 25톤 트럭, 그 덤프 트럭, 그게 싣고 다닙니다. 25톤 덤프 트럭 한 대가 한 1억 5천 정도 갑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그러면 만약에 6대 나눠 실었다 그러면 9억 정도 들어갈 겁니다. 그죠? 차값. 내가 사서 이거 한번 하기 위해서 차를 새 거로 사더라도 가서 차체 묻어버리면 9억이 들어갑니다. 다시는 차를 두 번 다시 쓰지 않겠다. 성명과 같이 영원히 매립장에 묻어버린다 그러면 9억이 들어갈 겁니다. 근데 여기도 17억이었습니다. 구청에 들어가 있는 진짜 계약서에는 1억 500짜리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냥 다른 데 다 당하니까 우리도 당해라. 그러나 20명이 나와서 뭘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요. 지적 측량도 뭔데 이게 4억 4,500이나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SKT 엔지니어링이 촉진기의 변경 후 심의 완료 시까지 뭐라고 했다는 건지 이렇게만 써놔서 제가 내용을 모르겠는데 4억 2천인데 4억 2천이라고 돼 있는데 그 전에 건축사 사무소에서 촉진계획 수립 건축 설계가 또 2억 9천이 있어서 이것과 이것이 어떻게 다른지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목만 보고 얘기하니까요. 그렇습니다만 아까 말씀대로 총회 OS한테 준 것들은 계속해서 너무 많이 나오는데 제가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나갔기 때문에 여러분 조합의 사업비 중에 OS, 그놈의 OS, 사랑하는 OS 때문에 나간 돈이 너무 많습니다. 그 다음에 2017년 6월 8일 NET건설 범죄 예방 수립 용역 12억 6천. 비로소 이제 조금 덩어리 큰 게 있네요. 12억 6천 NET건설 범죄 예방이랍니다. 반장하겠습니다. 자, 범죄 예방은 제가 아까 서두에 이 조합의 비리 중에 불필요한 짓거리를 하고 돈을 가져가는 놈이 있다고 제가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부풀리는 놈이 있고 불필요한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2010년도에 봄에 부산에서 덕포동에서 김길태 사건이라고 여중생 살해 사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하도 떠들썩했으니까 전국이요. 뭐 드럼통에다가 성폭행하고 빠져 죽여서 한 일주일에 발견이 됐었죠. 그래서 김길태가 길거리에 태어나서 길태다 주워다 키운 애라는 그런 걸로 모든 언론이 도배를 하고 있을 때 한국일보의 모 기자가 그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언론사는 한결같이 그 짓거리만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이 지역이 덕포동이라는 재개발 지역인데 사람들이 자꾸 사업시행 인간하고 이사를 가기 시작해서 가로등이 꺼져 있었고 전기가 공급이 중단돼서 그러다 보니 이 아이가 밤늦게 거기에서 희생을 당한 거예요. 그래도 옆에 누구 봐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시체를 유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 눈에 빨리 안 띄었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게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2012년 2월 1일 날 도시정비법이 바뀝니다. 도시정법 개정안을 두 놈이 내놓습니다. 그 당시 18대 국회입니다. 현재까지도 국회의원하고 있는 우리 부산 출신들이 그래서 부산에서 그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내놓습니다. 장제원 얘도 도시정법 개정안 하나 내놓고 서울에서 박근혜 욕하고 다니는 전여호 여기도 도시정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그 당시 대표 발의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여호 의원이 발의한 안건 중에서 민간업체로 하여금 경찰을 보조해서 순찰을 돌게 하자라는 그런 내용의 초안이 있었습니다. 36조의 2를 개정합시다 이래갖고 하나 신사를 합시다 해서. 그런데 법률은 심사를 합니다.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때 커팅에 당했습니다.
그래서 폐기하겠습니다. 왜냐? 커팅한 이유가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자, 범죄 예방이나 순찰 활동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2조에 경찰관은 다음 각화와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 실제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도 그러죠. 아니, 대한민국에 순찰을 하거나 범죄 예방하는 것은 경찰이 하는 일이죠. 군인이 합니까? 경찰이 하죠. 소방관이 합니까? 경찰이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민간업체가 돈을 받고 한다? 그럼 어떤 놈이 책임지겠어요? 민간업체가. 국가에다 왜 우리는 세금을 내? 이거 하라고 세금 내는 거 아니에요. 나라를 지키고 치안을 유지하는 건 국가의 고유 사무예요. 거기에 그런 표현이 나와요. 치안활동은 국가의 고유 사무로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2조에 의하면 경찰관의 직무라서 이거는 경찰이 하는 게 맞다. 민간인이 경찰을 보조한다. 웃기잖아요. 경찰이 얼마나 모자라면 민간회사에 보조를 받아요. 대한민국 사설경찰이 있습니까? 없죠. 개인 사병이 있습니까? 태종 임금 이후에 없죠. 그런데 이런 규정이 그래서 초안에는 있었지만 폐지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뭐라고 돼 있냐? 대안 폐기되면서 장제원 안이 그래서 결국은 통과했는데 사업시행 인가 후에는 시장군수는 경찰서장, 지방경찰청장에게 다음 각호와 같은 범죄 예방 활동을 요청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 순찰 강화 2. 범죄 예방 초소의 설치 및 관리 3. 기타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이 세 가지를 그 당시 법률 28조의 2를 신설해서 누가 누구에게 요청한다고요? 시장군수가 여러분 같으면 성북구청장이 사업시행 인가 해줄 때 서울지방경찰청장하고 성북경찰서장에게 통보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내용을 자기 14구역을 사업시행 인가를 했으니 이 시간 이후에는 빈집이 생겨날지 모른다. 그러니 순찰을 좀 강화해주고 그 지역에 그 다음에 범죄예방 초소나 설치해서 없으면 해주고 요즘은 범죄예방 초소가 거의 없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기타 범죄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을 해라. 그 다음에 조합에다가는 30조 4의 2를 신설해서 조합은 CCTV와 가로등을 사각지대가 없도록 설치하는 계획을 사업시행 계획서에 넣어라. CCTV 그까짓 거 설치하는데 돈 몇 푼 들어가겠습니다. 원래 있어요. 근데 없는데 혹시 사각지대가 있는가? 거기에만 보관 그러면 여기 기존에 CCTV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심지어 구청이 운영하고 있는 그래서 그것만 조합이 하고 순찰은 누가 한다고요? 순사가 한다고요. 순찰한다 그래서 순사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부터 업체들이 야 법에 있으니까 해야 된다. 법에는 경찰한테 요청하도 있지 지들한테 하라고 안 돼 있다고요. 초안에는 있었다고요. 없어졌다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NET건설한테 순찰하게 하려고 12억 6천을 줘야 된답니다. 이게 뭐 하자는 짓이에요. 자 여기 안 사시는 분 재개발지역 대부분 투자해놓고 안 살죠. 지저분하니까. 아 여기 계신 분 중에 여기 사시는 분 안 사시는 분 세입자가 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자 나는 세금 내고 다 국가의 의무를 다 했는데 우리 세입자 보호하라고 내가 이 돈을 줘야 한다고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범죄 예방했던 모든 업체 중에서 그리고 사업시행 인가도 안 났는데 지금 이걸 뽑아서 뭐 하게요? 사업시행 인가 나면 그때 시장군수가 통보한다고요. 경찰서장에게. 그래서 처음에는 이 법이 개정되고 나서 거의 모든 재개발구역에 경찰서에서 순찰 초소를 설치하고 고유번호를 이렇게 스티커를 다 붙였어요. 집이 하나가 빈집이 생길 때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진도 찍어놨습니다. 요즘 없는 거라서 제 핸드폰에는 있어요. 순찰번호 몇 번, 관리번호라고 합니다. 몇 번 그래갖고 거기에 이 집은 공가이고 사람이 살지 않는 건 정비구역으로서 청소년의 범죄가 우려되니까 출입을 금합니다. 나는 스티커를 일일이 경찰이 붙이고 CCTV하고 관제 시스템은 경찰서에서 모니터가 딱 보고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2013년도에 중앙일보 기자를 불러다 놓고 금호 29역이라는 데서 제가 CNN에 보여줬어요. 자, 이 동네가 범죄 예방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CCTV 저기 있지 않냐? 이 앞에서 이 빈집을 뛰어넘어갈 것처럼 액션을 좀 취해 볼 테니까 범죄 예방업체가 오는지 경찰이 오는지 네가 한번 네 눈으로 봐봐라. 아니나 다를까 3분도 안 돼 경찰이 왔어요. 아저씨 왜 그러고 있어요? 누가 오는지 보려고요.
이게 근데 이제는 경찰관들이 이지도 하지 않습니다. 모든 조합이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라고 업체를 선정합니다. 이게 경찰이 언제부턴가 스티커를 안 붙이기 시작합니다. 법률에는 경찰 하게 돼 있는데 안 합니다. 기가 막힐 일입니다. 여러분은 전 세계 강력한 검거일 1위가 대한민국 경찰인 건 아시죠? 지문 등록돼 있고 이렇게 촘촘하게 CCTV 돼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있는데 못 잡는 게 더 이상하죠. 맘만 먹으면 100% 다 잡습니다. 인력이 거기에 투자를 못해서 그렇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치안이 완벽한 나라가 지구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2위하고 차이가 너무 큽니다. 아예 게임이 안 돼요. 실제로 가장 완벽한 나라입니다. 어느 국제자료 통계자료를 보더라도 그런 나라에서 경찰을 못 믿으니까 NET 건설 이것이 보세요. 아니 이런 것들이 한다는 게 이해가 되세요? 12억씩 주고 제가 112 자 범죄 신고는 112 여러분 다 12억이나 주고 했으니까 돈 좀 한번 써보려고요? 이제 안 하던 것 좀 해보려고 경호원 뭐 데리고 다니고 뭐 여러분이랑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문제는 뭐냐 하나는 더 얘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여러분이 이런 회사를 뭐라고 부릅니까? 이런 회사가 언제 여러분 주로 많이 보나요? 아까 돈 많이 나간 것 중에 하나가 총회할 때 많이 보죠. 깍두기들 그 회사에 그 회사 총회할 때도 보기 싫어 죽겠는데 뭐를 동네를 얘들이 지킨다는 게 말이 돼요? 전화번호 아세요? 근데 NET건설 급하면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12억이나 주고 범죄를 예방을 시키고 있는데 근데 할 수가 없어요. 왜 할 수가 없느냐? 자, 여러분은 그런 애들한테 뭐라고 부릅니까? 좋게 높여서 부를 때 경호원? 경호회사? 개똥이나 경호는 대통령 경호법상 대통령 경호원만 경호원이라고 부릅니다. 대통령 경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용어의 정의 2조에 나옵니다. 경호는 주요 인사의 신변을 보호하고 주변을 순찰하는 일까지를 경호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회사, 여러분이 알고 있는 깍두기 회사는 뭐냐면 경비업법상 경비회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경호원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경비원이라고 부릅니다. 경비원, 여러분이 함부로 많은 곳에서 갑질하고 있다는 아파트 경비원만 경비원이 아니고 그들이 공식 명칭이 경비원이라고요. 깍두기들의 공식 용어가. 그런데 얘들이 배치를 하려면 여러분 조합에 여러분이 얼마나 사기당하는지를 그러니까 설명을 디테일하게 하는 겁니다. 배치를 하려면 경비업법상 우선은 회사를 등록하려면 자본금 1억을 준비해서 경찰청장에 등록을 합니다. 그런데 경비회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민원 현장에 파견되는, 그래서 총회장이 오는 겁니다. 도시정법상. 뭔 민원이 있다고? 조합장 지 혼자 민원이 있는 것이지. 그래서 거기에 파견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시설경비, 신변보호, 그 다음에 특수경비, 그 다음에 호송 업무, 현금 나르는 거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아무튼 뭐 그렇게 뭐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대부분의 경비회사는 시설경비회사입니다. 전국에 한 1,500개 정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연예인들 따라다니고 할 때 공항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게 신변보호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들어오려면 이 특수경비는 경찰과 합동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특수시설을 지키거나 할 때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자 대부분의 1,500개 중에 신변보호를 하는 놈은 한 10% 정도 됩니다. 전국에 등록된 회사가. 대부분은 다 시설경비입니다. 신변보호를 하려면 내가 보호 대상이 누군지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신변보호로 그러면 얘들이 자 할 수 있느냐를 보자고요. 불필요한 짓거리를 했는데 실제로 12억을 받아가면 얘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를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신변보호를 했으면 여러분 1,400명한테 한 놈씩만 붙여도 왜? 각자 움직이는 곳이 다르잖아요. 안 사는 분 저쪽에 있으니까 그쪽으로 보내야 될 것이고 그 사람 하루만 신변보호 하려도 자 18만 원씩 1,400명 오면 얼마예요? 하루면 끝나겠네. 금액이 얼마요? 계산해 봐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예? 그러면 이걸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시설경비. 그러면 자 경비원은
한 시설 경비하려면 여러분 조합이 1,400명의 조합원이 있으면 1,400채 건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설 경비를 하려면 우선은 배치 신고라는 걸 합니다. 배치 허가, 배치 신고 이런 말 들어보셨죠? 경찰서에다 신고할 때 내가 몇 번째, 오늘 만약에 여러분 이 모임을 위해서 조합처럼 깍두기를 불렀다 그러면 이 번지수를 대고 여기에 해야 됩니다. 근데 갑자기 여기서 무슨 일이 생겨서 옆에 JW 웨딩홀인가 뭐 만약 이쪽으로 옮겼다. 그러면 얘가 여기를 따라올 수 있느냐? 못 따라옵니다. 48채가 전에 배치 허가를 해야 되고 허가받은 장소 이외의 장소를 움직이지 못합니다. 움직인 놈도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요. 움직이게 시킨 놈도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니까 그 사장도 처벌받고 그놈 경비원 그 자체도 처벌받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애당초 하겠다는 순찰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100번지 들렸다, 101번지 들렸다, 103번지 들렸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해요. 3년 이하 징역이라니까. 하루 저녁만 배치돼서 할래도. 그러면 여러분한테도 역시 1,400명의 인원이 하루만 경비해 줄래도 필요할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어느 조합도 해쳐먹었지만 경찰서에 배치 허가를 받은 일은 없습니다. 단 한 군데. 왜? 배치 허가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어떻게 1,400명으로 한 12억 정도 받으면 빈집을 하나 여러분이 이사 가기 시작하면 갖다 놓고요. 모니터 갖다 놓고 거기서 한두 놈이 앉아 있습니다. 왜? 돈을 받았으니까 뭔가 하는 척을 해야 되거든. 마치 소방서에서 화재가 나면 소방서에 전화해서 불을 꺼달라고 하죠. 그러면 소방서에 별도로 돈을 받나요? 안 받죠? 우리 자녀가 무슨 일이 있어서 경찰에 보호 요청해서 별도로 돈 주시나요? 안 주죠. 평소에 주는 세금으로 다 해결하는데 그거 하라고 세금 우리가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놈이 화재가 났는데 밖에서다 물 몇 바가지 갖고 와서 찌그러주고 한 10억 달라고 그러면 소방서는 공짜인데 그거하고 뭐가 달라요? 그런데 그것은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요. 경찰서에 배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사실상 할 수 없는 법률상 불능인 용역이라고 하고 있어요. 아까 절차를 안 지킨 것도 맞지만 원가 계산에 있으면 몇 명이 며칠 동안 순찰하는데 이거 들어가느냐 이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순찰 못 한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 순사는 순찰해도 얘들은 못 해요. 시설 경비했으면 거기 시설에 가만히 있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다 명단 배치해야 됩니다. 여러분 총회장이 경비원 명단 배치하는 거 보셨어요? 안 지켜요. 어떤 놈이 여기에 오늘 경비원으로 근무하는지 경비원 명단을 비치하게 돼 있다고요. 깍두기 놈들. 그나마 그것은 하루 나와서 출장이라도 하고 돈 받아가네요. 근데 이 짓거리는 뭐예요? 12억 받아갈 때는. 돈을 필시 많이 벌었으면 그렇게 쓰셔도 되긴 합니다. 그래야 경제가 돌아갑니다. 아무튼 CM은 너무 많았어요. 그 다음에요. 2018년 1월 29일 이때부터 여러분 조합도 새로운 법률에 대한 아까 2018년 2월 9일에 대한 저항으로 혹시 전자입 잘하라 그럴까봐 여러분들이 이제 다 하니까 저 정도는 막 계약을 해치우는데 이제 그걸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엄다 종합건설 구역 내에 폐전, 폐쇄 및 폐관로 적출공사 용역. 무슨 얘기냐면 엄다 종합건설이라는 회사를 혹시 가보시고 싶으시면 금호역 로타리에 1층에는 핸드폰 파는 가게가 있고 2층에 조그만 건물 하나 있습니다. 2층에 2개 회사가 있습니다. 올라가시면 아주 작은 건물이라서요. 가운데 복도가 있고 이렇게 나눠서 이 회사 이 회사인데 하나가 엄다종합건설이요. 하나가 뭐 이름을 자꾸 바꿔서요. 화진건설인가 뭐 이렇습니다. 근데 여기 둘이는 부부입니다. 사이좋게. 이 책상은 한두 개 낮아 있고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한테 용역비 얼마죠? 26억 2천입니다. 근데 책상 한두 개 놓고 근무해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폐관 전기를 지금 폐전한다고 구역 공급 구역 내 폐전 업무 담당한다고 그랬어요. 폐전은 한전이 하고 얘들이 하지 못합니다. 한전이 하는데 무료로 합니다. 계량기 뛰어가는 거 한전이 뛰어가는데 무료로 뛰어갑니다. 여러분한테 애당초 돈 받고 안 팔았고 그들의 돈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기 철거 전봇대 철거 한전이 별도로 여러분과 계약하자고 계약서가 날아오고 여러분한테는 지금까지 대한민국 한전은 한국전력은
어떤 경우에도 조합에다가 전기 폐전음을 시킨 사실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짜입니다. 그 다음에 수도관 폐관, 가스관 폐관. 옛날에는 엄다종합건설이라는 회사가 수도관만 한다고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게 수도, 전기, 가스, 통신시설 이런 거 철거인데요. 통신시설도 각 통신회사별로 돈을 따로 받아가고 철거비 따로 받아갑니다. 전기, 한국전력이 따로 받아갑니다. 남는 게 가스하고 수도 남았습니다. 폐관 비용, 관 하나 막는데 300에서 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여러분 구역을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도시가스나 수도는 이렇게 골목 타고 길 타고 들어갑니다. 길 타고 실제로 양쪽으로 집이 있잖아요. 이거 공사할 때 보면 막 길 파고 있는 게, 이거 공사할 때 길 많이 파놨죠. 한 1m 20인가 팝니다. 왜냐하면 동파방지선이라고 그래서 얼지 말아야 되니까. 가스는 안 하는데 수도는 얼잖아요. 그래서 밑으로 들어갔다 건물로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동파방지선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가스는 그래서 안 하니까 나중에는 벽 옆에 타고 올라가죠. 이런 건 벽 안에 타고 안 올라가죠. 또 보온자에서 쌓아갖고 안 올라갑니다. 그런데 관 하나 막는데 300에서 한 500만 원 조금 들어갑니다. 만약에 골목이 3개다 그러면 3개만 막으면 됩니다. 근데 가스는, 수도는 이 망할 놈의 새끼들이, 수도관리청이 어딥니까? 서울시죠. 서울시 수도사업소도 맑은물 사업소인지 지랄인지 기죠. 아리수 관리 사업소인지 뭐 아무튼. 이놈들이 자기들이 하고 비용을 청구하면 될 텐데 조합에도 하라고 안 합니다. 이 싸가지들이. 가스는 민간회사가 합니다. 지역별로 가스 사업자가 다 따로 있죠. 민간 가스 사업자가. 근데 가스도 조합에도 안 맡깁니다. 폐관 비용을 자기들이, 왜요? 위험하니까요. 나중에 사고 날까봐. 폐관하고 그 비용을 조합에다 별도로 청구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가스관 막았다, 대부분 가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불과해봐야 수도관 하나 막을 수 있는데, 이게 관이 몇 개냐에 따라 10개 해도 한 5천만 원을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얼마요? 26억 2천요? 괜찮습니까? 견딜만 합니까? 이게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아무튼 돈을 많이 버셨으면 그런데 쓰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한창시티 세입자 실태조사 및 이주관리 영역 3억 3,960인데 세입자 실태조사 참 모르겠습니다. 이주관리가 이사 갈 때 뭐 이거 하고 가십시오 하고 파악해주고 하는 게 이주관리. 이거를 외부에 줘야 되나요? 조합에서 하면 안 되나요? 이상하게 금액을 크게 잡지는 않았어요. 근데 뭔가 지금 제가 계약서를 안 받기 때문인데, 다른 조합에 비해서 크게 안 잡아놓은 거 보면, 계약서를 보면 이렇게 적게 잡지 않거든요. 많이 잡습니다. 조합마다. 어쨌든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고요. 불필요한 계약입니다. 그 다음에요. 아까 우리 수도, 전기, 가스, 통신시설을 한 놈이 다, 엄다종합건설 한 놈이 하는 걸로 돼 있다 그랬잖아요. 상식적으로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여기 뭐 설계하시는 전문가도 계시고 한데, 건설업에 저보다는 훨씬 더 많이 아시고 할 텐데, 그냥 동네에서 유행하는 상식적인 얘기 해드릴게요. 전기하고 수도 이놈은 상극입니다. 그죠? 전기 만지는 놈 물 안 만집니다. 물 만지는 놈들 전기 안 만집니다. 일반 건설 단종면허의 수도 사업, 수도에 관련된 거는 일반 전문 건설업에 있습니다. 협회도. 일반, 왜 종합건설 있고 전문 건설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포장은 포장에 관한 거, 뭐 조경이면 조경에 관한 거, 이런 건 다 전문 건설업이라고 그래서 분야가 파트별로 있어요. 우리 치과 의사가 의사가 아니듯이 치과 의사들 협회가 따로 있잖아요. 그죠? 일반 의사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약간 기술자적인 성격이죠. 그러듯이 전기공사협회는 따로 있습니다. 가스공사업도 일반 전문건설업에 들어가긴 하는데, 전기공사협회는 따로 있습니다. 협회도. 업종이 너무 많이 다릅니다. 전기 하나만 하기에도 불편하고, 전기는 아까 철거를 여러분한테 별도로 하자고
철거가 그 한전에서 일방적으로 공문을 보냅니다. 그리고 한전이 전기 철거하는 업체를 조달청에서 뽑아서 조합에다가 그 비용을 청구합니다. 엄다가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가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일부 한다면 수도관 몇 개 맞고 26억을 가져가는데 이거는 다 그냥 보너스로 붙어 있고 실제로는 통신 따로 나가고 가스 따로 나가고 전기 따로 나갑니다. 가스는 어쩌다가 관을 막는 것을 조합에다 막으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하지 않습니다. 가스도 위험하니까 가스업소에 직접 합니다. 근데 이 싸가지 수도 이 새끼들만 와서 감독은 지들이 하러 옵니다. 그러고 조합에다 일 시킵니다. 막으라고. 철거하기 전에 막아야 물이 안 셀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스관 파내야 되니까. 근데 막기만 하는 일이고요. 가스관은 철거하는 놈이 판에서 다 팔아먹습니다. 얘들이 실제로 이 일을 했다면 얘가 전봇대 철거했어야 되고 얘가 가스관 다 파냈어야 되고 여기 보면 적출공사에 폐관로 적출공사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어딘가 이 고철 반 흔적이 있어야 돼요. 구리선 이런 거 팔았던 흔적이 있어야 된다고요. 지가 했다라면. 근데 대한민국에 이 공사를 하는 놈 치고 없는데 옛날에는 엄다정학군들이 수도만 했어요. 근데 수도만 하다 보니까 금액을 조금밖에 못 받는데 이제 여러분 조합에 와서는 네 가지를 다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는 안 봤으니까 모르니까 여기는 제목만 봐서는 전기 아무튼 폐전 폐관로니까 뭐 통신시설도 표기는 안 돼 있는데 어쨌든 다 어차피 이 종목이 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발전했네요. 여러분 조합 덕에. 이제는 겁없이 가스, 전기까지 손을 대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는 수도만 하던 회사입니다. 우리가 뭘 하다 보면 늡니다. 늘어요. 뭐든지 도둑질도 하다 보면 늘고 사기도 하다 보면 늘고 그 다음에 2018년 1월 30일 세정 EFC 소방통신공사 감리 이것도 13억 얼마 잡혀있던데 이것도 아까 저기 방법으로 했더라면 많이 가격이 떨어진다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비사업 PM용액 계약서 5억 6천 한파트너스 이게 뭐 하자는 짓거리입니까 이게 PM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지가 할 게 뭐 있는데요. 한파트너스라는 애가 어떤 애냐면 이 바닥에서요 불필요한 짓거리 하면서 돈 받아가는 애들이 여럿이 있는데 아까 이런 것들은 완전 사기극이고요. 제가 특정 업체를 뭐 얘기해도 됩니다. 하는 짓거리를 한 거니까요. 넥타우스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얘는 실내 CM을 한대요. 하하 좋습니다. 언뜻 들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건축비를 얼마의 공사를 뽑느냐는 마감재를 뭘 쓰느냐에 따라 건축비가 달라지죠. 시멘트 콘크리트는 그놈이고요. 아주레미콘, 3편레미콘 어느 걸 쓰나 뭐 가격 차이가 얼마 있습니까? 똑같잖아요. 근데 마감재 품질이 어느냐에 따라서 공사비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다 정해질 건데 얘가 그걸 해준대요. 근데 여기서 부사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있었던 놈이 나와서 만든 게 한파트너스입니다. 여기서 배워보니까 아 이거 괜찮거든요. 이거 간섭하면 내가 아는 뭐 싱크대를 내가 아는 업체 걸 넣을 수도 있고 조합에다 이거 넣으세요 하면 그러면 싱크대 회사에서 나한테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니 덕분에 들어가는데 싱크대가. 이거 돈 받고 할 일이 아니라 이거를 허게만 해준다면 저한테 이거 시켜주세요. 너무 좋거든요. 제가 무료로 해드릴게요. 돈 드리면서 해드릴게요. 마감재 CM을 하는데 돈을 받고 한다고? 내가 좋은 자재를 추천하면 그 업체에서 나한테 돈을 막 줄 텐데? 우리 설계하시는 분 계시니까. 맞죠? 이게 돈 받고 할 일이에요? 무료로 하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계약해서 내가 이걸 추천하는 마감재를 내가 추천하는 실내 CM 말이 좋아서 그러죠. 그겁니다. 그런데 지는 대한민국에서 법률 개념이 잘한데 CM,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 PM,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우리말로는 뭐 건설 사업 관리, 프로젝트 관리, 기획 관리 법률 이런 정확하게 국내에서 아직 개념 정립이 안 돼 있어요. CM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서 조금 약간의 표현이 있는데 PM은 그나마 그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막 써요. 쓰는 말이에요. 지가 모회사 했던 거는 실내 CM을 한다고 하고요. 거기서 못된 걸 배워 처먹어서 나와서 만든 게 이걸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이걸 5억 6천에 한다. 이게 뭐 하자는 짓거리예요. 하시고 싶으세요?
앞으로 그냥 여러분이 이런 계약은 주기만 한다면 제가 여러분 조합에 돈을 주겠다고요. 저한테 계약만 해주시면 거꾸로 이 정도 돈은 드릴 수 있습니다. 거꾸로 5억 6천인가요? 5억 6천은 제가 드리는 조건은 여러분이 저한테 이 계약서를 해주세요. 돈 좀 벌게. 제가 마감재 선택하면 그 회사에서 얼마나 좋아할까요, 저한테. 여러분, 조합의 임원 입장에서 보면 바보처럼 자기 밥그릇을 남에게 주는 조건으로 돈까지 주는 거죠. 여러분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주인공이 여러분 아닌가요? 그런 계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히트. 지금까지는 조금 맛배기로 좀 보셨고요. 이번에는 그래봐야 뭐 20억, 30억 이런 것들이고요. 20억. 이번에는 축하드립니다. 113억짜리입니다. 여러분 조합을 보면서 여기가 장이동이라는 것을 또 새삼 느낍니다. 제가 일깨워주게 만드는, 왜냐하면 장이사가 전국에서 몇 번째 안 가는 그지 같은 조합이라고 있잖아요. 등수로 따지면 제 개념적으로요. 가장 개판인 조합 하면 증산 5 정도가 생각이 나고요. 두 번째라고 한다면 수색 2하고 장이 4 중에 어느 놈이 더 개판일지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광명 2까지 끼어들어서 이놈들은 아무튼 각축전 3파전 정도가 이제 2위 다툼의 3파전이 일어날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조합 중에 비례 정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한 3위권 그룹 정도가 한다면 부산의 주례 2 같은데 뭐 아무튼 등등 기억나는 데가 뭐 좀 있습니다만은 미리 떡잎 때부터 그러니까 잘못되는 놈들에 관해서 얘기할 때 이제는 뭐냐면 장이 10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는 이거하고 관계, 이 순위와 관계없이 이 다음에 네가 뭐가 될래라고 할 때는 이제 장이 10. 왜냐면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애를 낳아갖고 몇 명 낳을 걸로 계산하고 이름도 다 지었고 배우자까지 다 정해놓은 케이스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세상을 살다 그런 기가 막힌 일이 있다면 좀 재밌잖아요. 토코와 우수공사, 포장공사, 철거공사,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근흥토건종합건설 뭡니까? 우수공사, 여기 우수관로가 원래 있나요? 또랑이 원래 있나요? 밑으로 지나가는 또랑 같은 게 있어요? 있어요? 고 공사, 포장공사, 철거공사인데 네? 기존에 우수관로가 있나요? 개울이 있었대요, 개울이. 개울이 현재 지금 지나가겠죠. 그 되게 손대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 다음에 여러분이 환경 영향 평가든 뭐든 해서 우수관로를 함부로 선형을 바꾸는 거 아니에요. 자연의 힘을 거절하는, 지금 개포사가 그따위로 처먹으려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원래 우수가 이렇게 쭉 지나가는데 지금 요걸 이렇게 선형 변경을 해놔버렸습니다. 그것도 원가가 한 70억 되는 거를 100 몇십억에 해놨어요. 그런데 최근에 일부 환경단체에서 사실은 자연의 힘은 계속 이쪽으로 밀고 내려오려고 하겠죠. 선형 변경 함부로 하는 거 아니라고요. 누구조차고 업체조차고. 그런데 그래서 이쪽에 있는 아파트가 위험하다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위험하겠죠. 우리같이 상식이 별로 없는 사람이 봐도 옛날에 우면산에 그 토사 같은 거 내려와서 그 방배 덮치는 거 보십시오.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자연의 힘은 그냥 그대로 원래 직진하려는 성향. 그리고 애당초 만들어진 또랑, 자연 하천 같은 경우는 자연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진 또랑인데 그거 함부로 바꾸는 거 아닙니다. 여기는 아직 사업시 인가가 안 났는데 만약에 우수관이 있었다면 원래 자연하천에 그대로 물이 흐르도록 만들었는데 그것은 건설 시공할 때 시공사한테 하라 할까요? 여러분이 그것만 따로 해서 하실랍니까? 상식적으로 그냥 여쭤볼게요. 원래 시공사는 우수관, 하수관로도 만들고 건물 여러분이 지으면 건물만 딸랑 짓는 거 아니잖아요. 하수나 오수도 빼야 되고 다 밑에 토목공사가 들어가요, 안쪽으로. 근데 요거 따로 해서 뽑으신다고?
설계 도면이 없는데 어떻게 이게 아무리 원가 계산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게 나올 수 있을까요? 113억씩이나. 제가 응봉 재건축이라는 데 가면 기반시설이라고 해서 도로하고 공원 기부 체납하는 이 업체가 왜 그러냐면 건흥종합토건이라는 데가 그런 짓거리를 하고 다니고 지금 어느 조합에서 가는 소송도 하고 있습니다. 원가를 많이 부풀려서 계약을 한 사례들이 많아요. 이 회사가. 그런데 여러분 조합에 등장했기 때문에 그냥 뭐 업체한테는 축하를 할 일이고 여러분한테는 비극인데 중요한 것은 건축 허가가 안 났는데 이런 공사가 이루어지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두 번째라고요. 아까 지금 개포사는 이것 때문에 시끄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쪽이 하중을 너무 많이 받는다. 직격탄을 만약에 큰 비가 내리면 어떤 저기를 받을 수 있어 위험한다, 뭐 넘어간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환경단체나 이쪽에 제기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전해드려서 정확한 건 모릅니다. 근데 당연할 겁니다. 왜냐하면 조합원들 제가 들은 얘기는 요 직진하는 걸 이렇게 우회시켰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양쪽으로 뭐 찢었대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누구를 위해서? 어느 업체를 위해서. 근데 응봉 얘기를 하냐면 이 업체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비업체 가서 응봉 재건축을 사업시행 인가도 안 났는데 설계 도면이 없는데 도로하고 공원 공사를 30억에 계약서를 썼어요. 다행히 젊은 애들이 제 카페를 많이 봐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 조합장 합니다만은 카페를 많이 봐서 난리를 피워서 결국은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제 사업시행 인가 났거든요. 인터넷 쳐보시면. 근데 수년 전에 했다가 그것 때문에 젊은 애들이 다행히 뭐 조합을 엄청나게 공격을 해서 결국 30억짜리인데 조그만 조합이거든요. 조합은 20명, 200명, 몇 명밖에 안 돼. 해산을 해지했습니다. 근데 조합장의 변소는 정비업체가 와서 병원에 누워 있는데 막 찍어야 한다고 찍으라 찍었다. 왜요? 여러분이랑 똑같이 이렇게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 총에 올라와서 다 찍어주니까 나중에 제가 설명하면 그때 듣고 가서 이제 아차. 이 얘기를 왜 제가 1순위에 아까 도로하고 공원 공사를 올렸냐면 증산호를 올렸냐면 증산호가 원가 계산을 유일하게 도로하고 공원에서는 원가 계산을 합니다. 시청에서 사업시행 받을 때 하니까요. 그때 원가가 38억이에요. 근데 회사가 계약한 게 얼마냐? 기반시설입니다. 이렇게 토목하는 애들 143억에 계약했습니다. 자, 38억이 원가면 경쟁 입찰 시키면 한 30억이면 떨어집니다. 근데 143억에 105억을 올린 금액만 105억입니다. 장의사도 이거에 대해서 올린 금액 지금 제가 생각은 안 납니다만 상당한 금액을 올려놨습니다. 근데 장의십은 아직 도면도 안 나왔고 한데 이 공사가 113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 무엇이 되려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건축 허가가 안 났는데 이런 공정이 있을 수 있느냐고요. 상식적으로 아무리 묻지마 계약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그 시기에 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제가 모든 설명드린 것들은 아직 때가 다 안 된 것들이에요. 그죠? 건축 허가가 안 났는데 이런 게 뭔 필요해요. 그리고 건축 허가 날 때까지 이런 업체가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설사 하고 싶어서 하더라도. 근데 미리 해놓으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시공사에 돈 빌려다가 계약금이라도 주면 그게 대한 이자까지 또 물어야 한다고요. 원 계약도 억울한데 돈이 미리 나가면 이자를 또 물어야 돼요. 얼마나 재개발에서 많이 남기시려고요.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돼 제대로 하면 이런 가짜 계약, 부풀린 계약들이 분양가에 반영을 해줄까요? 상식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심사하는 놈들, 정신없는 놈들이 오기는 오겠지만 미안하지만 이건 반영 안 될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금액들이 반영될 거라고 생각하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래 손해 저래 손해 반영이라도 해주면 모르겠어요. 분양가 상한제 실시된다고 이걸 꿈꾸는 놈도 있을 때다. 이제는 건축비를 많이 받아야 한대요. 그래야 분양가 상한제에 반영을 할 수 있으니까. 무슨 논리인지. 이게 여러분 조합의 현재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고요. 어쨌든 뭐 여러분들이 지지하고 좋아했던 조합이지만 억울하면 이쯤에서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에 저한테 물어보는 질문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죠. 그리고 이거 그러면 바꿀 수 있습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무효는 여러분이 눈 감고 넘어가지 않느라 누군가가 1,400명 중에 한 명이라도 이거에 대한 무효 소송을 제기하면
저기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하지 말라는 법을 있나요? 그래, 그렇다고 쳐. 업체만 바꿔서 또 해. 그러면 또 누군가가 소송을 할까요? 뭐 때문에 자기 돈 들여갖고 자기한테 직접 이익도 없는데, 예를 들어 110억이 나갔다. 나한테 떨어지는 게 예를 들어서 이걸 다 없애면 나한테는 한 1,000만 원의 이익이 있다. 근데 내가 소송하려면 2,000만 원 들어간다. 뭐 2심, 3심 가면,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할 필요가 있을까요? 너무 힘든데. 포기하고 말하지. 딴 놈들 가만히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저한테 오셨던 우리 박태동 조합원님한테 그 말씀 드렸습니다. 자, 저는 그리고 제가 관심이, 여러분이 제가 알려드린다고 그래서 좀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들어가서 바꾸리라는 기대를 0.01%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 들었다고 여러분이 알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지도 못합니다. 그걸 도와줄 만한 변호사도 없습니다. 아직은. 해본 새끼들이 없어서요. 결국은 여러분은 일단은 고치겠다는 그러나 의지는 있어야 되겠죠. 근데 저는 여러분 조합이 OS를 쓰는 한 저는 여러분 조합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요? 비리를 못 고치기 때문입니다. 또 정신없이 찍을 거라서. 여러분한테 직접 설명해서 여러분이 직접 나한테 물어보고 이런 경우에 안건 이게 좋은가요? 이거 찍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라는 정도를 잘 모르겠어 물어보고, 아니면 그 정도의 관심 갖고 알아서 이거는 나쁜 안건 이렇게 못 올라오게. 근데 이미 그 정도 능력이 생기면 조합은 나쁜 안건을 올릴 생각 자체를 못 하죠. 그래서 OS를 없애겠다라는 것은 너무 간단합니다. 정관을 바꾸면 됩니다. 정부에다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정부는 이미 도시정권 만들 때 총회 의결 방법은 정관으로 정해라라고 해버렸기 때문에요. 근데 정관에는 OS 쓰란 말이 하나도 없는데 쓰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 쓰게만 정관을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관 변경 하나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1호 안건, 그래서 총회 해체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2호 안건, 임원 선임의 건 제가 만들어드렸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추인의 건. 여러분, 선거관리위원회 만약에 여러분이 조합원 총회를 여러분이 주인공이 돼서 한 번이라도 해보려면, 지금까지 정신없이 살았다 하더라도 이제는 내가 좀 알았다면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는, 왜냐하면 돈을 낼 사람은 다 여러분이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5분의 1 이상이 총회를 목적사항을 정해서 조합장한테 요구하면 조합장은 2달 이내에 총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합장이 2달 이내 안 하면 감사가 즉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가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직접 하면 됩니다. 구청의 승인을 받아서, 구청장 허가를 받아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2달 후에 이걸 하시라고 해서, 근데 여러분의 조합 임원의 임기가 9월 6일이면 만료됩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은 이미 2017년도 총회 때, 17년도인가요? 선거관리 규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총회에서 의결해 놨습니다. 그것도 친절하게도 OS 선거관리 규정은 임원 선임 때는 OS를 못 쓰게 되어 있는 규정입니다. 2015년부터 서울시가 그나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 대의원 총회 한답시고 6월 28일 총회 성공했나요? 6월 23일? 이게 성공했나요? 아니면 부결됐나요? 예? 해체는 했어요. 했다고 발표했나요? 네. 한심하네요. OS 써서 했죠? 네. 대의원 뽑는데 OS 못 쓰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2017년에 총회 의결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의결을 했더라도 그냥 막 쓰면 여러분들이 타치를 안 하니까 하든지 말든지 내 돈을 갖다 쓰든지 말든지 이 다음에 한꺼번에 떨어져요. 지금은 계산상으로 여러분이 돈 내라고 안 하니까 신가는 좀 편하시죠? 그런데 그래서 안 해줄 걸 대비한 선거관리 구성을 여러분이 직접 하겠다는 것이고, 안 해줄 겁니다. 왜냐하면 껄끄러운 안건이 있기 때문에 안건 내용을 보시면 해줄 수가 없어요. 다음에 세 번째, 조합장 선임의 건. 보궐 선임이 아니고 그냥 선임입니다. 아이 참, 여기 왜 오타가 죄송합니다. 보궐자 빠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사 선임의 건. 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서 임원 선임의 건으로 되어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되어 있지? 두 개를 왜 나눠져? 제가 오타를 친 걸 좀 고치시라 했는데 하나도 안 고치네. 선거관리위원회 조합 임원 선임의 건입니다. 3호 안건이 임원 선임의 건. 그 다음에 4호 안건이 대의원 선임의 건인데, 왜냐하면 대의원 지난번에 뽑은 거는 무효라서 여러분이 어차피 다시 뽑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총회를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선거관리 규정 3조에는 적용 범위 그래갖고 임원 및 대의원 선거에 모두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궐선임에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거관리 규정 3조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대의원 선임일까지 4호 안건, 그 다음에 5호 안건이 지난번에 6월 23일 날 했던 총회가 OS를 써서 했기 때문에 그 총회가 불법이라서 여러분 규정에는 OS를 못 쓰게 돼 있는데 그러면 불법을 했으면 불법을 한 놈이 비용을 물면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내야 될 이유가 없죠. 여러분은 이미 선거관리 규정에서 OS를 쓰지 말아라 라고 규정을 의결을 해줬는데 저놈이 OS 썼어요. 그러면 그 비용은 누가 물어야 돼요? 쓴 놈이 물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총회는 무효일까요? 유효할까요? 무효예요. 그게 성수 2구역, 성수 3구역에서 소송을 해서 성수 대법원까지 이미 판결이 났어요. 선거관리 규정에 안 지키고 OS를 써서 갖고 오면 그 해당 총회가 무효다라는 판결은 이미 대법원까지 확정이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왜 다른 사람들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데 여러분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 게 싫으세요? 돈 좀 쓰겠다는데 왜 간섭이야 뭐 이런 거예요? 내가 얼마나 조합장을 좋아하는데 뭐 이런 거? 9월 6일 이후에도 그 사람 계속 조합장 하게 할까요? 이런 겁니까? 안 그러면 이거를 5분의 1 이상이 받으셔갖고 여러분이 과반수가 움직여서 지금이라도 제가 설명드린 모든 계약 다 무효니까 무효화 시키시고 대신에 돈이 나갔다면 거기에 대한 형사 책임을 지도록 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그냥 돈 떼어주고 말래요? 원래 한번 존경하던 사람이니까? 대통령도 한 번밖에 못하는데 여기는 총에서 계속해서 저렇게 하렵니까? OS 데리고 계속 자기가 연임됐다고 발표하거나 하면 선임됐다고 하면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재산입니다. 물론 저는 13년째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저는 재개발 재건축에 땅 한 평 사본 적이 없습니다. 화딱지가 나서 살 수도 없습니다. 불안해서 못 삽니다. 이 꼬라지를 보고 제가 어떻게 사겠습니까? 제 명예 살려면. 여러분들이 해도 화가 나는데 제가 그 조합에 들어가서 조합원이 되는 일은 상상을 못합니다. 몰랐을 때는 참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아까 서두에 제가 여러분한테 참 실망스러워서 했는데 그러는 여러분은 저를 만나기 전보다 저를 만나고 나면 사실은 좀 불행합니다. 만나기 전보다 많이 고통스러우실 겁니다. 그런데 바꾸면 거기에 따르는 보람도 있을 겁니다. 왜 민주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습니까? 왜 포기합니까? 부모님이 그러라고 열심히 가르치진 않습니다. 남을 속이라고도 안 했지만 최소한 어느 부모도 고생해서 내 자식을 키우고 가르칠 때는 남에게 억울하게 당하지 말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부모들의 교육열이 반영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내 자식이 잘 몰라서 어디 가서 남에게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자기 피해를 구제받지 못할까봐 가르치는 게 교육의 가장 기본 아니겠어요? 그렇죠? 아니 솔직히요. 그 권력을 이용해서 네가 많이 배워서 무식한 놈을 속여라 이렇게 가르치진 않잖아요. 최소한 착한 일은 못하더라도 억울한 권력의 압박이나 비리로부터 네가 피해를 보는 일을 없애야 되면 내 자식을 좀 가르쳐 놔야 되겠다라는 필요에 의해서 부모들이 아마 교육을 할 겁니다. 고생해 가시면서. 그런 대한민국이 그래서 민주화의 속도도 빠르고 기술 개발의 속도도 빠르고 한데 왜 이놈의 얘기는 그렇게 자기들 이 정치적인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돈 그냥 어떤 놈이 특정한 몇 명이 여러분을 이용해서 돈 빼먹는 얘기라고요. 근데 그 얘기가 그렇게 어려운가요? 그렇게 못 고칠 일인가요? 그런데 무슨 정치를 논하고 뭐를 할 수 있습니까? 내 권리 하나 못 찾는 사람들이 뭘 찾겠다고 직접 내 돈을 뺏어가는데도 못 찾는 사람들이 큰 뭐 자유민주주의가 어쩌고 저쩌고 자본주의가 어쩌고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고쳐보시겠습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오합지졸로 움직이실랍니까? 옆에 장이 사도 당했으니까 나도 당하자 이렇게 가실랍니까? 그러면 위안이 좀 되나요? 위로를 받으려면 제가 얼마든지 위로를 해드릴 수 있는 조합을 이름을 호명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아까 광명이도 제가 두 번째 그룹에 넣었던 게 아까 기반시설 요거를 원가는 99억인데 180몇 억이 했습니다. 어디에서나 일어나고 있는 일이긴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최고로 크다는 둔촌주공 아파트 조합원이 6,300명입니다.
재건축은 재개발하고도 또 다릅니다. 재건축은 다 하고 싶은 놈들만 조합원입니다. 그죠? 반대하는 놈, 재개발은 반대하는 놈도 75% 찬성하면 다 조합원 되는데 여기는 하고 싶은 놈만 조합원 되고 처음부터 반대하는 놈 안 되는 겁니다. 조합원. 그런데 2주 기간 6개월 줬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소송이라는 것은 하다 안 되면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게 소송입니다. 그렇죠? 명도 소송. 여러분도 앞으로 당할 일을 아직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일괄 명도 소송을 한대요. 150만 원씩 세대당. 그럼 한 90억 되겠죠? 변호사들도 두 군데로 선임했어요. 숫자가 많으니까 한 놈이 다 못할 것이다. 다른 조합에서도 그런 짓거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합장이 지가 지를 상대로도 소송을 합니다. 전원 줘버렸으니까요. 근데 조합장들이 재밌으면 재개발 조합은 되게 그렇게 합니다. 이사비 1,500만 원 줄게요. 그래 놓고 3개월 줍니다. 첫 달에 이사 가면 1,500 다 받고 두 번째 달에 가면 500 깎아 1,000만 원. 세 번째 달에 가면 500만 원. 자 나머지는 3개월 지나서 너 그때까지 이사 안 갔잖아. 이사비 안 줘버립니다. 대개 이따위로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면 이 시간은 지나거나 그렇지 않아도 불이익이 있으니까 누구라도 빨리 가고 싶죠. 근데 방이 안 얻어지는 건 어떡하냐고. 500만 원 누구는 손해보겠냐고, 누구는 1,000만 원 손해보고 싶겠냐고, 어떤 놈은 1,500을 손해보고 싶겠냐고요. 그런데 소송은 일괄적으로 다 합니다. 세입자까지. 지가 몇 푼 먹자고 전체 조합원들을 갖다가 소송 변호사한테 다 맡겨버립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둔촌 주공 6,300명 중에 여기는 조합이 크니까 이사 기간을 6개월 줬습니다. 6개월 동안에 여러분 몇 명이나 이사했을 것 같습니까? 그냥 맞추기로 짐작. 예? 어쩐다고요? 50%? 두 세대 낳고 다 갔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두 세대도 아마 타이밍이 좀 안 맞아서 못 갔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판결문이 심지어 나와 집행을 할 때도 집행관에서 계고를 한번 하죠. 언제 자진해서 가세요? 아니면 우리 집행합니다라고 해. 집행 비용 네가 또 물어야 되니까. 그러는 마당에 심지어 전원 명도 소송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300이면 될 일을 변호사 두 군데 살 일인가요? 이따위로 그러니까 내가 몇 푼 누구한테 얻어먹었는지 안 얻어먹었는지 모르지만 사회상식에 비춰 무엇 때문에 변호사를 사랑하는지 전원 일괄 명도 소송을 했습니다.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다른 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소송 결과는 취하. 왜? 자진 다 이사 가니까요. 던져만 놓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접수시켜라. 왜냐하면 자진해서 이사 가버리면 돈이 빠지잖아. 빨리 이사 준비하기 전에 소송을 먼저 넣으라는 거예요, 막. 근데 일괄 명도 소송인데 이주관리라는 아까 여러분도 이주관리 있잖아요. 이주관리가 필요할까요? 아니 100% 다 소송으로 죽일 텐데 뭔 이주관리가 왜 필요해? 너무 웃기잖아요. 여기도 이주관리가 있거든. 전원 소송하는데 이주관리가 뭐가 필요하냐고. 이게 이렇게 당하고 살랍니까? 여기는 그래도 지금 다 철거 끝나고 저기 안 됩니다. 여러분은 이게 못 고치면 뭐 그런 놈들도 있는데 뭐 둔촌주공 그런 놈도 보니까 우리랑 비슷하더라 뭐 이렇게 위로를 삼을 때는 얼마든지 들이대드리겠습니다. 못 고치면 이런 놈도 있으니까 그냥 속 너무 상해하지 마시고 또 이런 놈도 있으니까 더 기가 막힌 놈도 많이 해드릴게요. 여러분 다 좀 잘한 놈 빼놓고 잘한 놈 보면 승질나니까 훨씬 못한 놈들로만 제가 골라서 알려드릴 수는 있습니다. 속이라도 결상하라고. 바꾸시겠습니까? 바꿀 수 있겠어요? 장이동인데? 장이동에서도 하기야 장이동에서도 한 군데라도 제대로 된 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직 이 돈이 다 집행이 안 됐으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희망을 보고 다른 장이동의 조합들이 못된 짓을 했던 사람은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사회의 보편적인 일반적인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용서를 해버리면 범죄가 완성되고 은폐되고 근데 그것을 언제까지 국가기관 탓하랍니까? 여러분들이 결정한 일이에요. 그래놓고는 뭐만 하면 국가기관을 왜 핑계대는지 몰라. 지들이 결정해놓고 지들이 총회해놓고
정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하는 겁니다. 정치하는 놈 따로 있고 여러분 따로 있고 노예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피통치 대상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주인공이라고요. 그것이 주권자라고요. 주권자로서의 주권을 행사하시겠습니까? 예. 처음에 제가 좀 기분이 너무 안 났던 것도 사실입니다. 1,400명 중에 여러분 20여 명과 대화한다는 게 저한테는 저도 토요일이 소중한 날 아니겠어요? 아무튼 긴 시간 설명 드려줘서 고맙습니다. 이거 다 고쳐야 됩니다.